자, 9월 1주 신문으로 만나는 기후 이야기입니다. 벌써 이제 34번째 시간이네요. ESG 이야기. 지금 최근에 이제 항상 제가 일주일씩 이렇게 신문을 가져오면 트렌디한 현상을 볼 수가 있는데, 한 파트에 기사가 많이 나와 있을 때가 있죠. 최근에 신문에는 ESG 이야기가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세계 기후와 관련된 이슈, 그리고 또 마찬가지 우리나라 이슈도 있지만 ESG가 굉장히 더 모든 기사를 ESG화해서 하는 건지 이건 잘 모르겠지만 일단 이런 기사들이 많이 지금 일주일이니까 일주일 만에 이만큼 올라왔으면 제가 다 못 찾은 것도 있겠죠. 이거 무조건 다 지금 ESG가 많이 붙어 있다라는 무조건은 아니겠지만 기업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친환경 벤처 품고 포롱 FNC ESG 경영 한 발 더 하면서 그 전에는 그냥 포롱이라는 어떤 이런 그 회사에서 그냥 이런 신제품이 나와서 이런 게 있습니다라고 했더라면 이제는 ESG에 맞춘 어떤 마케팅이라든지 ESG에 맞춘 어떤 방향을 지금 설정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도 보면 환경 친화 캐시비어 만드는 KOA 전격 인수하며 그러니까 그전에는 그냥 뭐 면사를 사용하고 그 다음에 합성섬유사를 사용하고 막 이렇게 했더라면 지금은 이게 맞춰서 있는 회사를 합병해가지고 아니면 인수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내는 거죠. 그때 삼성전자가 그 파타고니아하고 뭔가 같이 그 뭔가 MOU를 맺어서 한다라고 했을 때 어떻게 그렇게 연결될까라고 생각했던 적이 있었는데 알고 보니 세탁기, 삼성전자 아, 세탁기와 파타고니아를 이렇게 연결했는데 우리가 지금 제가 지난주 착한 소비는 없다라는 책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그 빨래에 이 합성섬유의 어떤 그 미세 플라스틱이 굉장히 많이 배출이 되잖아요. 그래서 뭔가 같이 MOU를 맺어서 그 부분을 해결하고자 하고 또 그걸 해결했을 때 마케팅적으로는 굉장히 삼성전자의 세탁기가 이슈가 될 수 있으니까 그런 전략이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기업들이 우리나라가 지난 오랜 시간 동안 어떤 산업이나 경제 상황을 보면 이렇게 그 ESG에 그렇게 많이 노출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었잖아요. 그죠? 인식도 못했고 그래서 지금 ESG 경영자 교육이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경영자가 알아야지 우리 회사의 방향을 어떻게 가져가야 되는지의 방향성을 설정할 수 있으니까 그렇다. 그래서 ESG에 꽂힌 플렉타 익스체인지, 서강대와 산학협력 맺어 사회가치 올릴 수 있는 사업 추진 이런 식으로 계속 MOU를 맺어서 학교와 또 기업과 이런 식으로도 지금 맺고 있고요. 이거 마찬가지. 인권 경영에 무엇보다 CEO 의지 리더십이 중요하다 해서 이런 경영자 교육 과정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기사가 있었고요. 그리고 삼성 등 대기업 CEO ESG 열공 해놨잖아요. 여기에 국회의원 변호사도 대거 참여. 국회의원 변호사가 대거 참여할 수밖에 없는 게 국회의원도 정책을 여기에 맞춰서 또 세워야 되고 그리고 또 ESG 전문 변호사가 또 탄생할 수도 있잖아요. 왜냐하면 기업 내의 변호사들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당연히 정현님 오셨어요. 당연히 그 변호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고 있고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는지 알아야지만 뭔가 이 기업에 문제가 생겼을 때 적절한 변호를 해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은 모든 다방면에 그런 게 필요하다. 어, 유통사 애터미 치아가 높기 이런 것도 마찬가지 ESG에서 S에 해당되는 거잖아요. 그죠? 사회 기여도, 사회 참여도
이런 게 환경 책임 투명 경영 이게 이제 이런 이슈를 만들고 정립시키는 과정이겠죠. 탄소 배출 공시 의무화 기업 부담 크다. 이제는 저희 유치원에서 낸 어떤 그 공문이나 자료들도 공공 데이터화가 되어 네, 무사합니다. 공공 데이터로 이제 저희가 모든 공문들을 비공개로 할 수가 없어요. 부분 공개로 해서 기한문이라도 다 공개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그거를 항상 원문 공개 원칙 해가지고 매년 얼마만큼 전체 공문 건수 중에서 공개된 공문 건수가 몇 건인지를 항상 보고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거기에서 비공개 건수가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1000건이면 1000건이다. 뭐 부분 공개라든지 아니면 공개로 해서 이게 그 전체 정보가 다 이제는 데이터화 될 수 있게 한다라는 거죠. 어느 정도까지냐 하면은 뭐 부동산 관련된 어떤 그 사이트에 들어갔더니 제가 살고 있는 이 지역에 전체 평균 연봉까지도 다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탄소 배출 공시 의무화 이게 뭐냐면은 이제는 누구나 클릭하면 만약에 뭐 삼성전자 해서 클릭하면 탄소 배출을 얼만큼 하는지에 대한 데이터가 다 국민이 누구나 볼 수 있게. 그럼 이게 투자자의 관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공시 자료겠죠. 이렇게 돼버리면. 그러면 기업이 당연히 부담이 될 수밖에 없죠. 모든 시스템을 지금 다 바꿔야 되니까. ESG 컨설팅, ERM 분석, 기업당 평균 9억 원 들어 2025년부터 한국 기업도 공시 탄소 배출권 가격 상승 추세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ESG 공시 압박과 높은 탄소 배출 감축 목표는 기업들의 부담이라는 주장이 나오죠. 당연히 부담이죠. 지금 우리나라는 석탄 에너지로 많이 기업들이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렇게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냥 그 산업화에 대한 목적만 있었지, 뭔가 이런 것까지 다 갖추어서 생각하고 장기적인 안목과 비전을 가지고 하진 않았잖아요. 지금 이걸 이루어서 자본주의 논리로 많은 수익이 날 수 있는 기업의 형태가 많았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부담이 될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배터리 순환 경제를 키워라. 이제는 전기차의 비중이 지금은 그렇게 많지 않지만 앞으로 장기적으로 이게 그 전기차의 배터리가 5년에서 7년 정도 이렇게 수명을 유지한다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전기차들이 계속 활발하게 판매가 되고 있으며 향후 5년에서 7년 뒤에는 폐 배터리가 굉장히 많이 나온다는 거죠. 그러면 이 폐 배터리의 LG화학은 여기 보면 폐 배터리로부터 핵심 원료를 분리 추출할 수 있는 정제련 업체와 파트너십을 체결했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정부 측은 이 같은 업계의 동향을 파악하고 배터리 순환 경제가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기로 했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배터리에 대한 폐 배터리의 순환 그리고 그 핸드폰 배터리 그리고 핸드폰 그 부속에 나오는 광물질이 한 몇십 가지가 들어간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애플은 그 휴대폰에서 나오는 그 광물질을 따로 추출해서 핸드폰을 새로 만들 때 투입하는 그 순환 경제를 지금 이루어내고 있다라고 하면서 지난번에 어떤 그 경제 채널에서 삼성 휴대폰과 그리고 애플 휴대폰의 그 순환 경제, 순환 자원의 어떤 차원에서 비교하는 그 영상을 본 적이 있는데요. 거기에 비해서 삼성이 아직까지 그걸 못 따라가고 있다라는 평가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 나중에 기업의 가치는 물론 그 뭐 아리백에 가입하면 이제는 뭐 재생에너지 그다음에 그런 것들을 모두 사용하는 기업이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거기에 포함되지 않았을 때는 선택을 받지 못한다. 이 글로벌 기업으로서 이런 문제까지도 생깁니다.
에너지 효율 1위 브랜드 되겠다. 삼성전자의 에너지 대란 유럽 공략 전략은. 이제 지금 유럽이 그 에너지 대란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이제 곧 다가올 겨울이 지금 굉장히 큰 문제라고 하는데, 여기에 이제 그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가전을 판매함으로써 유럽에서는 삼성전자가 내년 말까지 유럽에서 판매되는 냉장고, 에너지, 에어컨 등 와이파이 기능을 담아 가정 내 전력 소비량을 줄인다라고 하면서 사물 인터넷과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해 실시간 전력 사용량을 분석하고 필요에 따라 전력 모드로 전환한다. 에너지 대란으로 전기요금에 민감한 유럽 소비자를 겨냥하기 위한 접근이다. 이게 이런 기사도 있었습니다. 가전업계 최대 하두는 초연결, 집 전체가 하나의 제품. 이것도 마찬가지. 에너지의 절감에 따른 어떤 그 이슈가 아닌가 싶어서 제가 이 기사를 가지고 와봤는데요. 유럽 가전 전시 IFA 개막, 삼성 TV 냉장고 에어컨 넘어 한화 태양광 패널과 연동해 전기로 영원 시대 비전을 제시하면서 LG도 애플 등 연합군을 늘려서 3년 뒤 200조 시장 선점에 나선다라고 했습니다. 가정 안의 모든 가전을 하나로 연결해서 스마트폰 산업이 빠르게 진화하고 있고 TV와 에어컨을 넘어 전기차 충전과 태양광 패널까지 연결 대상으로 대폭 넓어지고 서비스도 개인 맞춤형으로 고도화된다. 집 안팎의 모든 기기가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초연결 가정 시대가 열리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특히 지금 유럽은 에너지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에 이런 이슈가 주목받지 않겠냐라는 거죠. 이제 초연결될 수밖에 없어요. 저도 LG전자를 많이 쓰는데 LG 여기 그 뭐지? 앱을 깔면 핸드폰으로 이게 다 컨트롤 LG 띵큐라는 앱이 있거든요. 이거를 설치하면 모든 제가 가지고 있는 LG 가전을 여기다가 다 연결하면 이 핸드폰에서 이 앱으로 다 컨트롤을 할 수 있거든요. 세탁기, 스타일러, 그 다음에 건조기, 뭐 이제 지금 나오는 뭐 청소기, 그 다음에 에어컨, 냉장고, 뭐 TV 이런 것들이 다 이게 LG 싱크 가지고 다 이제는 통합되어서 컨트롤 할 수 있다면 그걸 뭐, 그, 움직이는 시간대라든지 아니면 그 멈추는 거라든지 컨트롤 할 수 있는 게 이제 다 이렇게 되니까 그리고 뭔가 알려주는 기능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게 초연결 가전을 통해서 전기 에너지를 줄일 수 있다라는 마케팅을 하고 있습니다. ESG 앞장선 기업 제품 사겠다. 소비자 76%가 엄지척이라고 했는데요. 2년 새 기업 호감 지수가 상승하면서 기후변화 대응, 준법 경영 등 ESG 잘할수록 호감도 개선, 국민 25%가 긍정적인 대답을 했고요. MZ세대들의 가치 소비 증가도 한몫을 했습니다. 그리고 활발한 ESG 경영 펼치는 기업 삼성전자, 아리백 가입을 선언할 듯하고 SK는 ESG 실천 주제로 포럼을 하고요. 현대차 재생에너지 100%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LG는 첫 기후 대응 리포트를 발간을 하고 있는데요. 근데 우리가 시민 전문가로서 유념해서 봐야 될 게 이게 정말 ESG를 실천하는 건지 그린워싱을 하고 있는 건지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현명한 소비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지금 이 시간에 이렇게 공부하는 것도 그런 어떤 작은 그 시작에서 시민 전문가로서 역할을 할 수 있게끔 그리고 나부터도 그런 인식을 막 그 뭐 스타벅스 그 종이 빨대부터 시작해서 뭐 현대백화점 종이팩 이제 비닐 사용하지 않고 종이팩을 사용한다는 등 뭐 이런 것들이 막 나무를 그려놓고 초록초록 해놓고 우리는 친환경 하고 있습니다라고 했을 때 그게 어떤 허와 실을 찾아낼 수 있는 그런 안목을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겠냐라는 거죠.
탄소 중립 이야기 기사가 하나 가져왔는데요. 지구의 경우 온실가스 해수면 수치 관측 이래 최고라고 합니다. NOAA 2021년 연례 기후 상태 보고서 발표에 의하면 이산화탄소 농도가 100만 년 중 최고치라고 합니다. 해수면 10년 연속 상승, 해양열 함량 신기록. 그 남극을 탐험하시는 분, 남극 북극을 연구하시는 분들은 그 쇠빙선을 타고 움직인다 하더라고요. 그게 이제 그 빙하를 깨워가면서 이 바다를 이동하는 그 배인데요. 그 얼마 전에 제가 어떤 영상에 보니까 이제는 쇠빙선을 타고 가는데 얼음이 하나도 없고 빙하가 없는 거예요. 그냥 다 물인 거예요. 지금 그런 상태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 7월 22일 그린란드 피투피크 근처의 북극해에서 빙하가 떠다니고 있다. 지금 이런 실정인 거죠. 지구온난화 원인인 온실가스 농도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지구온난화로 인해 빙하가 녹으면서 해수면 높이 역시 역대 최대치로 나오는데 최근 지구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상기후 현상이 인류에 대한 지구의 경고라는 해석도 나왔다고 합니다. 이거는 우리가 계속 어, 보고 있는 이제 알고 있는 내용이죠. 어제 이제 케이트가 라방을 마치고 이제 동네 한 바퀴 걷는다고 동네 그 가면서 그 라이브를 켜가지고 보여주던데 산이 민둥산인 거예요. 민머리 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 동네에 산이 그게 굉장히 시골이라 그랬는데 이렇게 저쪽에도 민둥산이고 저쪽에도 민둥산이에요. 그래서 보니까 나무를 베어서 나무 값 나무를 베어서 팔면 굉장히 돈이 많이 된다 해가지고 산에 있는 나무를 지금 다 베어가지고 산을 전부 다 민둥산을 만들어 놨더라고요. 근데 그게 너무 막 보기 싫게 우리 정말 머리에 이렇게 위에 머리카락이 없으신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의 어떤 머리처럼 정말 산들이 다 그렇게 생겼는 거예요. 이렇게 군데군데. 그랬을 때, 그게 그 지역만 있는 일은 아닐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세계 이야기는 자포리아 원전 주민의 아이오딘 제2 체르노빌 공포가 확산되고 있다고 합니다. 러시아군이 장악한 우크라이나 중부 자포리아 원전의 지난 24일 화재 모습이라고 합니다. 전력 공급 중단으로 원자로 6기 중 가동 중인 2기의 냉각 시스템 일시 멈췄지만 비상전원은 가동해 사고를 막았다고 하는데 우크라이나 자포리아 원자력 발전소 일단 포격으로 안전사고가 지금 우려되고 있다는 거죠. 그죠? 그러면 안정적인 물질인 아이오딘과 칼륨을 미리 복용하면 갑상샘 조직에 먼저 자리 잡아 나중에 방사능 물질에 노출되었을 때 이게 지금 체르노빌 그 영화 혹시 보셨어요? 거기에 보면 정말 조용한 어떤 죽음이라 해야 되나? 무치, 이게 색깔도 없고 무색 무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일반 사람들은 그걸 못 느끼는 거예요. 그 어떤 심각성을. 이게, 어, 방사능이 유출되었을 때 우리가 엑스레이를 찍는다거나 뭔가 이럴 때 했을 때 X선이 냄새가 난다거나 뭔가 색깔이 보인다거나 그렇지 않잖아요. 숨들을 마시고 숨 참고 찰칵 하면서 이렇게 찍히잖아요. 그것처럼 이런 어떤 지금 일이 벌어졌을 때 여기에 문제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런 이슈가 있었고요. 중동도 기후변화로 몸살을 앓고 있다. 제가 지난주에 지도를 보여드렸죠. 이제는 세계 어느 곳도 피해갈 수 없다. 한 달 1.1mm, 사우디에 하루에 26.6mm 폭우가 내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동도 기후변화로 몸살을 앓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린란드의 좀비 빙하 이미 무조건 녹을 운명이라고 합니다. 자, 지구 온난화로 어,
1100조 톤 불가역적으로 녹을 수밖에 없어 지구 해수면이 27cm가량 올라갈 거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데이터는 사탕을 입에 넣었을 때 살살 녹여서 먹었을 때의 속도를 지금 측정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사탕을 먹었을 때 내 느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탕을 먹다가 나도 모르게 갑자기 꽉 하고 깨물어서 그냥 우직 우직 씹어 먹을 때도 있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이게 어느 순간 정말 서서히 서서히 녹다가 와르르 이렇게 깨져버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랬을 때 이 해수면의 상승을 생각해 봐요. 방글라데시는 오늘 내가 여기서 열심히 농사를 지어가지고 저녁에 자고 나오면 바닷물이 그 논을 다 그 내가 어제까지 농사 지었던 그걸 다 침수되어 가지고 그게 흔적이 없어져 버리는 곳이 계속 일어나고 있대. 그러니까 이게 예외가 아니겠죠.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겠죠. 그죠? 어, 그래서 만약에 일본이라는 그 섬나라가 언제 없어질지 모른다고 생각했을 때 우리나라 제주도라든지 이것도 예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점점 인간은 지금 76억 명의 인구가 100억 뭐 몇 년도까지는 100억 인구가 된다는데 이 살 수 있는 대륙은 점점 줄어들었을 때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 어, 일이 벌어지고 있다. 우크라이나 전 휴유증 회색 코뿔소 가스 대란도 친다. 회색 코뿔소가 뭘까라고 생각했는데 그거 가스관을 표현한 가스관을 그냥 시각화시킨 걸 회색 코뿔소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문제는 유럽의 가스 파동이 강 건너 불이 아니라는 것이다. 지금까지 도시가스 요금이 크게 오르지 않아 국내 소비자들이 실감하지 못하지만 폭등한 천연가스 가격을 고려하면 큰 폭의 인상이 불가피하다. 전 세계적으로 몰아닥친 가스 대란이 회색 코뿔소가 우리를 향해 달려오고 있는 셈이다라는. 우리 지금 도시가스라든지 가스로 많이 전환되는 것들이 많잖아요. 지금 저도 이제 여기도 전체 도시가스를 쓰고 있는데 뭐 기존에 석유 기름 난방에서 그 가스 난방을 했을 때 훨씬 더 이제 그 에너지 그 뭐지 비용 면에서 많이 절감이 됐는데 이게 언제 지금 경유가 등유가 휘발유만큼 휘발유보다 훨씬 더 이렇게 인상한 것처럼 가스값이 대란이 일어났을 때 그렇다고 겨울에 가스를 안 뗄 수도 없고 찬물에 샤워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리고 주방 가스를 안 쓸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대란이 일어날 수가 있다. 우리에게도. 중국 서부 중심 도시 청도 봉쇄. 지금 중국은 계속 이게 늘어서 중국이니까 이게 가능한 거겠죠. 이렇게 봉쇄를 하는 게. 지금 계속 어느 지역 봉쇄했다가 또 어느 지역 봉쇄했다 이게 계속 확장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가구당 코로나19 확산을 위해 인구 2,100만 명이 서부 중심의 청두는 1일 오후 6시부터 봉쇄한다. 이렇게 내버리면 다 봉쇄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가구당 한 명만 생필품을 사기 위한 외출이 허용되고 또 외출을 하려면 24시간 이내에 또 이 검사 음성 증명서가 있어야 된다. 중국은 진짜 이렇게 하면 하는 나라니까 제 친구도 중국에 지금 북경에 살고 있는데 그때 코로나 생겼을 때 그 지역도 이제 봉쇄를 당하면서 그 티켓을 준대요. 각 가정마다. 그래서 그 티켓을 일주일에 한 번 마트를 갈 수, 그때는 이제 20년대 초기였으니까 한 번만, 일주일에 한 번만 한 사람이 마트를 갈 수 있는 그 티켓을 준다 하더라고요. 그거 외에는 밖을 나올 수가 없었던 그런 게 있었는데 지금도 이게 계속 반복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최근 7년이 지구온도 역대 1위에서 7위 끔찍한 통계가 나. 최근 7년 이렇게 나왔으면 앞으로 7년은 어떻게 되겠냐라는 거죠. 최근 7년의 통계가 앞으로 5년 안에 일어날 수 있는 일이 될 수도 있죠.
훨씬 더 빨라질 수가 있죠. 그죠? 미열내 기후 상태 보고서 이산화탄소 메탄 농도 급증, 남극, 북극 빙하 빠르게 녹아 해수면 높이도 10년째 상승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런 일이 지금 계속 벌어지고 있다. 아까는 중동 이야기했는데 이번에는 파키스탄이에요. 온실가스 0.4% 배출한 파키스탄이 기후 재앙으로 가장 크게 오르다. 지금 온실가스를 가장 많이 배출하는 나라가 이렇게 지금 못 사는 나라에서는 온실가스를 이렇게 많이 배출하지 않잖아요. 그죠? 그렇지만 가장 피해는 제일 먼저 본다는 거. 음. 이런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 파키스탄 발루치스탄주 자파라바드에서 홍수로 집을 잃은 이재민들이 길가에 모여 이렇게 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 영화 승리호에 보면 2092년을 배경으로 만든 영화잖아요. 상위 0. 몇 프로인, 그 사람들은 그렇게 사는 거고, 거기 위에 올라가서 살고 나머지는 방독면을 끼고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잠깐만 이제 전화만 한 통화 좀 받고요. 자,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우리나라 기사인데요. 이 케이블카 기사를 보면서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그 지자체마다 무언가를 뭐 관광지를 활발하게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막 하는 것보다 그 전국에 있는 케이블카의 관광지, 그러니까 각 지역별로 뭔가가 이렇게 이제 기존에 만들어 놓은 걸 가지고 그쪽의 어떤 특성화를 시키고 이제는 더 이상 자연을 회수하면서 이런 개발을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어. 그래야지만 이제는 우리도 이제 너무 이제 과밀화되어 있잖아요. 모든 관광지. 뭐 제주도에서 볼 수 있는 거 사천에서도 볼 수 있고 통영 케이블, 삼천포 사천 케이블 어디 가도 케이블카인데 이제는 이게 너무 많이 이루어져 있으니 이것만을 가지고도 잘 유지하면서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고요. 이제 서울광역시에도 쓰레기 소각장을 짓는데 지금 서로가 난리가 났어요. 우리 동네에 안 짓겠다고. 이런 싸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서울에서 쓰레기가 제일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서울에 이게 몇 군데가 지어져야 될 지금 상황인 거예요. 이 쓰레기를 다 소각하기 위해서. 그래서 지금 상암동, 마포 지금 이렇게 두 군데 지역에서 지금 이런 반발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 기사는 제가 왜 가지고 왔냐면은 우리가 각자 자기 전문 분야가 있잖아요. 예술을 하시는 분들은 예술 작품을 통해서 기후 위기의 어떤 심각성을 알리는 거고, 또 내가 무언가 종사하고 있는 곳에서 내가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어떤 패턴으로 이런 기후 위기에 대한 것, 그리고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을 꾸준히 이야기하면서 작은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기사를 가지고 왔습니다. 또 음악가는 음악으로서 표현할 거고, 또 배우는 연기로서 표현할 거고, 작가는 글로서 표현할 거고, 또 각자의 어떤 전문 분야에서 이런 이야기를 한 목소리를 내면서 하다 보면 우리도 이제 그 경험에 익숙해져서 우리가 무엇을 바꿔야 되는지, 무엇을 실천해야 되는지를 더 구체적으로 알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마지막 기사를 가지고 왔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